안녕하세요. 저희 이번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부하 테스트 플랫폼 구축을 맡게 된 성주 TU입니다. 저는 팀장 이승희이고요. 저는 조원 유태균입니다. 이지윤입니다. 프로젝트 소개에 앞서 다음 장에서 목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 5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앞에 세 부분은 제가 발표하고 온프레미스에서의 부하 테스트 부분은 유태균 멘티가, AWS에서의 부하 테스트는 이지훈 멘티가 맡아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부하 테스트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부하 테스트란 서비스 및 서비스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 사용 환경과 비슷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 뜻입니다. 이를 통해서 응답시간, TPS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성능 테스트로 얻은 정보로 서비스 시스템의 미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여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하 테스트 관련 성능 지표로 3가지 중요한 걸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레스폰스 타임은 응답 시간 또는 처리 시간이라고 표현하며 요청을 보내고 이에 대한 응답이 완료되어 사용자 화면에 출력될 때까지의 시간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TPS는 단위 시간당 대상 서버에서 처리되는 요청의 수를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드웨어적인 지표인데요. CPU나 메모리 성능을 파악하여서 부하 테스트 관련 값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값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하 테스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부하 테스트라고 하면 스트레스 테스트랑 로드 테스트 비교해서 개념을 많이 설명하는데요. 먼저 스트레스 테스트는 시스템이 과거 상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하는 테스트입니다. 시스템의 실패를 확인하고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영 용량 로드 테스트를 수행하여 결과를 관찰합니다. 다음으로는 로드 테스트, 부하 테스트인데요. 이건 인비치의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시스템의 부하를 꾸준히 증가시키면서 진행하는 테스트입니다. 이렇게 주는 부하는 실제 시스템에 적용될 예상 트래픽만큼만 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저희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툴들을 소개할 건데요. 첫째로 아크치 톰캣입니다. 저희가 이 툴을 사용한 이유는 이 다음에 나오겠지만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프로젝트를 올리기 위해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로 사용한 툴입니다. 그 다음으로 부하 테스트 및 부하를 주는 아파치 JMeter인데요. 이거는 클라이언트 서버로 구성되어 있어서 소프트웨어의 성능 테스트를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성능 지표를 파악할 수 있는 툴이고요. 로드러너 같은 상용 툴도 있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강점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카우터입니다. 스카우터는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 즉 APM 툴인데요. 스카우터 구성으로는 밑에 표와 같습니다. 이 툴을 이용해서 저희는 부하 테스트 실습 시 실시간 그리고 부하를 준 후 모니터링 값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듯 톰캣 서버에 올린 프로젝트가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인데요.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는 실제 사용 사례로는 거의 공공기관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레임워크로서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능들이나 아키텍처를 미리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어플리케이션 구축을 지원해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저희 프로젝트가 부하 테스트 프로젝트인 만큼 미리 구축되어 있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온프레미스
미크로서비스 환경에서의 구성도인데요. 저희는 먼저 웹아스의 톰캣 환경에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의사소통 관리 시스템 프로젝트를 올려서 진행하고, 이와 관련해서 연결돼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JMeter를 사용해서 부하 발생 서버를 2개 두었는데요. 이는 하나의 서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접 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서버를 두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JMeter로 부하를 줘서 그 관련 모니터링은 앞에 말씀드렸던 스카우터로 확인하였습니다. 이 다음 장은 실습 환경 사연인데요. 다음 장부터는 유태균 멘티가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프리미스에서 발표를 맡게 된 유태균입니다. 저는 이제 온프리미스에서 테스트 조건이랑 테스트 목표를 설명드릴 건데, 저희는 평소의 접속자 수는 50명으로 제한하고 동시 접속자 수는 20명이며 특정 시간인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트래픽이 증가하는 전제 조건을 깔았고, 목표는 사용자 수를 변경해서 로드 테스트를 통해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사용자 수와,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서버가 최대한으로 버틸 수 있는 한계 사용자 수를 찾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성능 평가 기준은 이제 부하 상황에서의 응답 시간이 평균 3초 이내이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오류 발생 여부, 그리고 하드웨어 성능 및 음량 적절성 확인을 위해 성능 평가 기준을 잡았습니다. 테스트 시나리오는 로그인, 게시판 조회, 게시판의 게시글 등록, 클릭글 작성 및 저장, 로그아웃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테스트 방법 및 과정 및 순서는 트랜잭션 응답 시간 평균 3초 이내이고, 부하 시에 어플리케이션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사용자 수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하는 거고, 서버 다운이나 엑스로그의 응답 시간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경우에는 테스트에 적합하지 않다 생각하여 조기 종료하였습니다. 이제 앞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10명씩 테스트를 사용자 수를 들려가면서 테스트를 했는데, 그러기에 PPT 참고할 경우나 동영상으로 대체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게시판인데, 게시판인데 여기 지금 공지사항에 보면, 여기 게시글이 보면 11월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하 테스트 주기 전 현재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하를 주기 전 상황인데, 옆에는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시나리오 형식이고, 여기 보시면 스레드는 100명으로 설정하였는데, 저희가 로드 서버가 2개인데 2개를 준 이유가 이제 하나의 로드 서버당 부하를 줄 수 있는 사용자의 한계치가 있어서 2개를 주게 되었고, 100명을 설정하게 되면 200명이 들어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랜덤 피리어드는 설정을 안 하게, 이게 설정을 해서 만약에 2초 주기로 설정했으면 2초당 사용자가 조금씩 늘어나서 부하가 한 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0초로 설정하였으며, 여기 듀레이션은 10분을 줬고, 여기 스타트업 딜레이는 0초를 준 게 동시에 부하를 줘서 한 번에 부하를 주기 위해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다음 이제 부하를 주기 시작하면 제가 이거는 동영상을 편집을 해서 부하를 딱 준 상황에서 끝나는 건데, 여기 보면 원래 11월 25일이었던 게 오늘 날짜는 11월 27일로 바뀌었고, 그 그래프를 잠깐만 넘어가죠. 보시면 TPS랑 여기 X로그, 일렉스 타임, CPU 사용률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PPT로 가서 설명을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60명의 경우 이제 TPS는 정상적으로 뜨고, 이게 가장 최적의 사용자 수라 생각한 게 X로그가 다 1초 이내에 대답해서 1초 이내에 응답이 와서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이게 로드 테스트로서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명의 경우에는 조금씩
엑스로가 튀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100명부터는 로드 테스트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지 않아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150명은 저희가 원하는 3초 이내에 인갑시간이 모두 들어오게 돼서 가장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스트레스 테스트에 적합한 인원수를 판단해서 150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200명서부터는 보시면 엑스로그가 아예 3초를 다 넘어가고 있고 급격하게 트렌 현상이 일어나 테스트를 조기 종료하여 200명은 적합하지 않다 판단하고 200명 이상부터는 서버가 다운되거나 뒤에 보시 서버가 다운되거나 디스크 사용 및 과정 부하를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부하를 줄 수 없다 판단하여 200명 이상으로부터는 더 이상 부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인갑시간 비율인데 이게 60명, 150명일 때가 로드 테스트와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판단하는 게 대부분 2초 이내랑 0.5초 이내에 인갑이 돌아와서 그렇게 판단하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J미터 결과값인데 이건 앞서 보였던 스카우트에서 보여드렸던 그래프들을 숫자로 수치화해서 나타낸 것이고 이게 60명일 때 결과값이고 뒤에 150명일 때 결과값입니다. 앞서 말한 것들을 다 요약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내봤는데 온프리미스 환경에서는 더 나은 부하 테스트를 줄 수 없다고 판단해 클라우드 환경으로 넘어가서 더 나은 테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클라우드에서의 부하 테스트를 맡게 된 이지윤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저희가 설계한 클라우드 AWS에서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AWS 서울 이전에 VPC를 생성하고 외부와 통신이 가능한 퍼블릭 서브넷과 내부 서비스만이 가능한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각 서브넷을 두 개의 바로 연결에 나누어 생성해서 멀티 이지 환경으로서 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퍼블릭 서브넷에 베스턴 호스트라는 게 있는데 베스턴 호스트는 외부에서 AWS 네트워크에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관리자용 프록시 유선입니다. 이는 이제 외부에서 서비스로 접근은 가능하지만 관리적인 측면으로서 접근을 막아서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베스턴 호스트에 엘라스틱 IP를 조절하고 보안그룹을 설정하게 되면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접근을 하고 VPC 내 내부 IP를 사용해서 프라이빗 서브넷에 다시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프라이빗 서브넷 1번, 2번에는 웹 와스 서비스를 위한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설정을 하고 미리 만들어 놓은 인지를 사용해서 설정한 임계치 값을 촉구하면 자동으로 인스턴스가 스케일 아웃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인스턴스의 업데이트나 패키지 설치를 위해서 나트 게이트를 연결해서 생성하였습니다. 프라이빗 서브넷 3번, 4번에는 오라클 RDS를 이용해서 DB를 생성하였고 액티브 스탠바이 환경을 구성해서 가용성을 확보하고 오토스케일링 그룹과 연결하였습니다. 퍼블릭 서버 2번에는 저희가 부하 서버를 온프레미스에 구축한 것처럼 동일하게 구축을 했는데 외부에서 부하 테스트를 진행할 경우에는 비용적인 측면이 발생할 수 있어서 내부의 부하 서버를 구축하고 로드 밸런스를 임시로 내부용으로 설정한 다음에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클라우드 와치 서비스를 이용해서 웹 와스 인스턴스나 DB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제 조건입니다. 전제 조건은 향후 의사소통 관리 시스템이 200명 정도 유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증가되었고 동시 사용자는 40명을 예측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개선 사항으로는 온프리미스에서 웹 와스 서버의 CPU 사양이 실제 운영 상황보다 과성능으로 측정이 되었기 때문에 클라우드에서 구축을 하게 됐을 때 이를 개선사항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케일아웃 임계치는 60%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구축한 서비스들의 인스턴스 정보인데요. 베스천과 통케이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리눅스를 사용했고 DB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 11G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로드 서버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서버와 우분투 서버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그레이션 방법입니다. 저희는 AWS에서 사용하는 자체적인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나 클라우드 인디어와 같은 서비스들을 일단 확인을 해봤는데
이 프로젝트에서는 부하 테스트가 목적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와르 파일로 익스포트를 하고 톰키 인스턴스에 임포트를 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DB와 같은 경우에도 실제 DB에 생성되어 있는 데이터 양이 적기 때문에 특정 서비스를 사용하기보다는 SQL 디벨로퍼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마법사를 이용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능평가 기준입니다. 성능평가 기준의 경우 온프리미스와 같은 성능평가 기준을 사용했고 추가로 오토스케일링 그룹의 확장성 확인을 위해서 설정된 유닛값이 초과시 스케일아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테스트를 했던 방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하 서버 1번, 2번을 통해서 JMeter 서버를 실행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러 서버에서 사용자 수를 300명으로 설정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300명의 사용자 수가 부하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테스트가 끝나고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머리 리포트에서 처리량과 에러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응답 시간과 같은 경우에는 2초 이내로 성능평가 기준 3초를 만족할 수 있도록 확인이 되었습니다. TPS의 경우에도 1번 정도 경과시 스케일아웃이 어느 정도 스케일아웃이 일어나 TPS가 약간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TPS 그래프를 보시면 1분 20초쯤에 CPU 사용률이 인계치 값을 넘어가서 스케일아웃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스케일아웃 되면서 TPS 값이 약간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부하 테스트가 계속 진행되면서 인스턴스 개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TPS의 값도 소폭 상승한 걸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와치에서 부하 테스트를 진행한 후에 결과 지표인데요. 부하 테스트 결과 오토스케일링 그룹의 전체 인스턴스 사용률이 CPU가 60%에서 70% 정도에 머물렀고 그 우측에 보시면 서비스 중인 인스턴스 개수를 통해서 스케일아웃이 정상적으로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RDS 같은 경우에는 CPU 사용률이 80% 넘게 추정이 됐지만 전제로 했던 200명보다 더 많은 300명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평소 운영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톰캣 인스턴스 1번 그래프를 보시면 처음에 생성되었던 인스턴스인데요. 스케일아웃이 일어나고 점차적으로 CPU 사용률이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추가로 생성된 인스턴스들을 통해서 부하가 분산되어 진행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토스케일링 그룹의 로그입니다. 보시면 맨 아래에 보시면 1개에서 2개로 인스턴스가 늘어났다는 로그를 확인할 수 있고 3개까지 늘어난 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20분 정도 지났을 때 부하 테스트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차례로 생성되었던 인스턴스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부하 테스트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